안녕, 친정언니야. 그대 혹시 펄렁기야? 딴 집 애들 뭐 좀 했다 그러고 뭐 비싼 거 사줬다 그러고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고 막 똥줄이 바짝바짝 타고 그래? 우리 집에만 뒤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오늘 이 언니가 그 펄렁기 확실하게 뜯어고쳐 주겠어. 지금부터 내가 피와 살이 되는 얘기를 해줄 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10살까지는 단호함을 바닥에 깔고 긍정 멘트를 마구마구 날려주라 그랬지? 그래야지 애들이 단단하고 싱싱하게 자란다고. 오늘은요, 이 시기의 공부와 놀이에 대해서 진리를 꿰뚫는 얘기를 해줄게. 이대로만 하시면요, 아이도 살판 나고 엄마도 살판 납니다. 그저 이 언니 말만 믿어. 자, 뇌가 아주 말랑말랑한 요때 공부를 시켜야 될까 놀려야 될까? 이때는요, 무조건 놀리셔야 됩니다. 아주 미친 듯이 놀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찰지게 커. 옆집 애들 한글 시작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학? 그까이 거 좀 늦게 시작해도 아무 상관없어. 초등학교 때 잘 나가는 거? 그것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공부는 중학교 때부터야. 그때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려면 요 10살까지는요, 정말 미친 듯이 놀아서 에너지를 다 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 이 궁뎅이 힘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된다고. 아이고, 차라리 물고기한테 수영 금지를 시키십시오. 이때는요, 너무 몸이 가벼워서 막 천지를 날라댕길 때인데, 그런 애를 궁뎅이 힘을 기른다고 앉혀놓고 문제집만 풀리면, 이거 인생 초반부터 너무 고난 행군이야. 안 그래도 인생은 고난투성인데, 이 병아리 때만이라도 좀 편해야지. 궁뎅이 힘은요, 이때 기르는 게 아니야. 사춘기가 되면 궁뎅이가 무거워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계속 방에만 처박혀 있어. 그러니까 10살까지는 영혼을 불사르면서 마음껏 놀게 해야 돼. 공부 템포는 확 낮추십시오. 물론 말은 빨리 튀어줄수록 좋아. 늦게 터지면 애들 성격 버리거든. 말 빨리 터지는 것도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엔 괜히 옆집이랑 비교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예 마음을 이렇게 먹어. 나는 우리 집 애를 바보로 키우겠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 그리고 아주 느긋하게 기다려. 그러다 보면 애가 답답해갖고 알고 싶어 하거든. 그때 가르치면요, 애도 재밌게 배우고 또 엄청 후딱 배웁니다. 한글을 3살 때 시작하면은 막 통문장으로 하면서 1, 2년이 걸리는데 7살이 돼서 가르쳐 보세요. 일주일이면 뒤집어 씁니다. 그 한글이랑 싸웠던 1, 2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서로 안 힘듭니다. 내가 우리 딸 3살 때 색깔 가리키다가 혈압 올라서 돌아가실 뻔했잖아. 사실 나는 뭘 외우게 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야. 과학에서 외울 게 얼마나 많아. 원소도 그렇고 막 어려운 돌멩이들도 그렇고. 근데 애들이 내 수업을 들으면 그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박히게 수업을 했었거든. 그런데 나의 이 모든 현란한 기술을 다 써도 우리 딸이 색깔을 못 외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빨강, 파랑 2가지만 가르치는데도 애가 헷갈리는 거야. 와, 진짜 빡 돌아갖고 이거 잘못하다간 애 잡겠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거든? 근데 좀 지나니까 애가 저절로 색깔 다 알아. 지금은요, 거의 예술가입니다. 그대도 이 언니 말을 마음에 새기고 뭐든지 천천히 느리게 가르치십시오. 그럼 결국은 더 빨리 갑니다.
세상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지. 7세 이전에 두뇌가 완성된다고. 그래서 또 똥줄이 타서 애 머리 뚜껑 열고 뇌개발 시킨다고 막 꾸역꾸역 집어넣고 그러는데 난 이것도 뻘짓이라고 봅니다. IQ는요, 태교할 때 키우는 거야. IQ 좋아지는 태교법 언니가 영상 찍어놨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벌써 태어났잖아. 그러면요, 이제 IQ가 문제가 아닙니다. IQ를 압도하고도 남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열정. 열정입니다. 우리는요, 이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열정만 있으면 7살이 아니라 70살이 돼도 못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열정의 불꽃을 어떻게 살리냐? 바로 좋아하는 것을 실컷 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축구든 레고든 그림이든 친구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아주 실컷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때는 막 정신없이 재밌어야 돼. 싫어도 꼭 시켜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바로 수영. 이거는 생명이랑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싫어도 꼭 가르쳐야지. 근데 그 밖의 것들은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시키십시오. 자, 그렇다고 책도 다 뺏고 공부는 1도 시키지 마라. 그 얘긴 아니야. 자, 먼저 책부터. 책을 좋아하면요, 책을 마음껏 읽게 시키십시오. 그런데 책을 싫어한다? 그럼 굳이 억지로 그렇게 읽힐 필요는 없어. 사람들이 다 책, 무조건 책 막 그러는데 이 책이 다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책 많이 안 읽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천지고 책 많이 읽고도 어리버리한 사람이 널렸어. 그러니까 책으로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내가 아는 어떤 애기 엄마가 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큰 소리로 책을 읽으라 그랬대.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러더라고. 책 많이 안 읽고도 똑똑해지는 법 언니가 가르쳐줬지? 그 꿀독서법. 독서에 취미가 없는 애들은요, 그 정도만 하십시오. 그게 진짜 독서고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부쩍부쩍 키워주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독서 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딱 꿀독서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부. 공부를 아이가 좋아하면 실컷 시키십시오. 아이가 공부가 즐겁다면야, 아유, 뭐 엄마는 땡큐지.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에 별 취미가 없다. 그러면 억지로 시키지는 마. 대신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언니가 가르쳐줬지? 그 친정언니 학습법. 분 벌어서 하는 거. 애들이요, 공부하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근데 애가 좋아하는 게 게임이라서 걱정이라고? 그거 오히려 더 좋아. 애가 뭔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으면 분벌기에 불이 붙거든. 진도 미친 듯이 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애들이 주도해서 진도를 쭉쭉 뺀다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요, 애도 스트레스 없고 엄마도 스트레스 프리. 딴 애들은 막 산더미 같은 부담을 등에 지고 소처럼 언덕을 오를 때
우리 애들은 정말 밝고 명랑하고 싱싱하게 크는 거야. 어때? 듣고 나니까 이 언니 말이 맞지? 이거보다 더 훌륭한 육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소리 듣고 막 귀 펄렁거리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대의 펄렁기를 확인사살 시켜줄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알던 언니가 있었어. 이 언니가 애가 셋인데 쫄로니 초등학생. 이 세 명이 다 나한테 수학 과외를 받았어. 그런데 수학 말고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맨날 놀렸어. 축구하고 골프하고 수영하고 애들이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얼굴이 맨날 새카매, 눈만 하얘. 이 엄마 성격이 되게 무던했었어. 그런데 이 무던한 언니의 친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는 부자야. 그리고 아주 빠삭이야. 그래서 애가 하나 있는데 어려서부터 좋다는 건 다 시킨 거야. 아주 최고로 키웠어. 장난감도 다 유럽에서 갖고 오고 막 몇백만 원짜리 교구 사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 어려서부터 착착 붙여서 아주 할 걸 다 해준 거야. 그런데 이 두 집 애들이 어떻게 컸냐면 나한테 과외받던 그 언니는 큰애가 중학생이 됐을 때 한국으로 돌아왔거든. 근데 학교를 가보니까 자기가 바보 같더래. 한국 애들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불타오르게 공부를 해서 결국 일리노이드 공대 갔잖아. 여자애가. 그리고 졸업하고 한국 회사에 취업해서 해외 지사로 바로 나갔는데 그때 월급이 웬만한 부장님 월급만큼 받더라니까. 둘째는 한국 프로 골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캐나다 대학을 갔는데 학교에서 공부 되게 잘한다는 것까지 내가 들었어. 어렸을 때 그렇게 빡시게 안 했는데도 때가 되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지 갈 길을 잘 찾아가더라니까. 그럼 그 부자 언니네 집 애는 어떻게 되냐? 얘도 뭐 어찌어찌 대학 가고 졸업해서 취업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너무 무기력하고 비관적인 거야.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회사에서 전투력도 없고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 인생 어차피 죽을 건데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식인 거야. 왜냐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뭘 원해서 잃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항상 엄마가 앞서가면서 결정하고 자기는 그걸 그냥 꾸역꾸역 해야 됐으니까 애가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뭔가 한 건 되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너무 슬프지. 돈은 돈대로 썼지, 세월은 세월대로 보냈지,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 근데 남는 건 무기력. 근데 그 언니가 그러더래. 자기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후회가 없긴 뭐 없습니까? 다 자기 위안이지. 애가 저렇게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로 컸잖아. 자, 그래서 10살까지의 훈육법 총정리. 단호함을 바닥에 깔고 칭찬 멘트를 마구 날려준다. 뽕 빠지게 놀리면서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한다. 이 불꽃이 꺼지면요, 자식 농사 망합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속이 후련하십니까? 방법을 모를 때는요, 모든 게 불안하고 힘들어. 그런데 갈 길을 알고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은요, 아주 단단하고 씩씩합니다. 언니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딴 사람 얘기 듣고 막 마음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고.
부모는 모두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꽃피우려면 이런 기술을요, 꼭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10대를 후려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